다가오는 AI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고용의 형태, 이제 우리의 경제 체제가 바뀌거든요. 경제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언급해 볼까 하는데, 이제는 고용의 시대가 아니고 계약의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만든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여러 가지 이야기 일맥상통하는 건 직장이 사라진다, 직업이 사라진다 이런데, 제가 이야기하지만 직업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직업은 뭐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이 있고 창조력이 있는 직업이 많이 나오니까. AI 시대의 핵심은 뭐냐? 1인 크리에이터들이라는 거예요. 그 크리에이터가 지금처럼 뭐 미디어에만 있는 게 아니고 1인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AI 시대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AI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 난 뭐 놀고 먹을래 이런 사람이 대다수겠지만 나머지 소수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놀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는 거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뭔가를 책을 보든 일을 하든 음악을 듣든, 음악을 들어도 뭐 그냥 뭐 아이돌 들으면서 와 이런 거 안 해요.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 클래식이나 재즈나 아니면 락 같은 것에서 정말 음률을 선율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골든 베르그 변주곡 듣고 있거든요. 며칠씩 계속 듣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똑같은 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듣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서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놀고 먹으려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창의성이란 것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는 걸 스스로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나는 누군가 경쟁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재밌게 생각하고 재밌네? 제가 저런 거 만들었어? 좋아? 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저런 거 만들어서 쟤를 어떻게 깎아내려야지, 쟤를 어떻게 망해야지, 내가 홍보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홍보를 더 해야 되고 마케팅을 더 해야 되고 이 자체가 바로 구시대의 사고방식, 사라져야 할 사고방식입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나는 저 사람이 가지지 않는 뭔가를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더 잘하려고 하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조성을 발휘하고 경쟁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만이 이제는 살아남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많은 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왜? 능력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또 능력 있는 자가 당연히 가져가는. 인간성 묻지 마세요. 인간성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성은 뭐 그냥 인간관계에서나 중요하지 사회관계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성 이런 거 이야기하면, 도덕윤리 이야기하면 참 뭐 그냥 어린애라고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아직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뭐 그래도 그래도 유지하고 싶다 그럼 하세요.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는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 내 스스로가 크리에이터가 뭡니까?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크리에이터, 창작자,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람,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크리에이터들이 이제는 살아남는 시대고, 그 크리에이터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독점하도록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영향이 당연히 잘 된 거죠. 지금까지는 바보 오다리들하고 능력자들하고 엉켜가지고 노조니 뭐니 싸우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저 이야기하자면 학생운동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 노동자들이 문제가 많은 걸 더 인식 잘하고 있거든요. 정말 문제 많아요. 노동자들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 잘못 됩니다. 저는 엄격하게 분리주의자입니다. 구별주의자고 뭐 차별은 아니에요. 아니,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단어는 구별이잖아요. 사는 영역이 다르고 사는 능력이 다르니까 저는 엄격하게 분리주의자입니다. 섞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퓨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잘하면 퓨전이라는 게 잘하면요 새로운 영역을 가는 거죠. 못하면요 잡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는 왜 그러면 고용이 아니고 계약이 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의 개념이 이제는 변하거든요. 이젠 기업도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효율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업도 이제는 빠르게 전환하려고 하고 빠르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물론 공장을 가지고 있고 프로덕트를 갖고 있는 데는 조금 그 시간이 느리겠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공장도 또 변화시키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짜 빠르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옛날 광고 기획사 같은 데들이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들어가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뭐 사람 내보내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들 자체가 이미 어지간한 거는 외주주고 어지간한 거는 자기들 AI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줄여 나간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사라지고 있는 직업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 창작 능력인데 그것이 데이터가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AI로 대치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사라지고 있죠. 근데 그럼 블루 칼라들이 왜 늦게 사라지냐? 그거 만드는 비용보다 블루 칼라가 싸게 치니까. 그래서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는 공장도 없애야 되고, 생산직들은 공장도 없애야 되고, 공장 부지도 매각해야 되고, 안에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늦어질 뿐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짐으로써 그러니까 해고라고 하는 일이 생기죠. 왜? 직장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이라는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직장의 개념이 변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고용이었잖아요. 고용주와 고용자였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대부분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할 거고, 어디서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거고, 어디서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거고, 복지가 좋은 회사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직장을 찾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도태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는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더 필요하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과 계약 관계로, 이 일 합시다. 기업과 개인이 일합시다. 끝나면, 예, 빠이빠이. 그럼 나는 다른 기업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사무실에서 서너 가지 업무를 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각기 달라도 됩니다. 그게 더 좋아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여러 가지 하는 사람. 제가 그렇거든요. 사무실 와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유튜브 방송하고 저 개인 업무 보는 겁니다. 진짜 개인 업무, SNS나 이런 개인 업무. 저 옆에 가면 노트북 하나 더 있고 책상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는 저 회사나 이런 관련 업무 보는 겁니다. 그 노트북이 달라, 컴퓨터가 달라요. 저쪽에서. 이쪽에 가면 또 저 차 마시는데 또 노트북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하는 다른 유튜브 방송하고 거기서는 또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사람들 왔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유튜브 채널 다른 거 하나 더 있지만 완전 다른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면 칠판이 하나 놓여져 있고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담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멘토링 상담도 하고 사주 상담 이런 기업 컨설팅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건 저기서 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책상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명함이 세 개입니다, 저는. 제 명함 아는 사람은 저 명함 세 개입니다. 일이 다 다릅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저희 다른 채널에서 늘 이야기하는 저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걸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제 능력을 키워왔고 또 제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다 어지간하면 계약직으로 합니다. 왜냐면 컨설팅이라고 하는 6개월, 3개월 짧으면 한 달짜리 잘 안 해요. 3개월, 6개월, 1년 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러죠. 불안하지 않냐고. 뭘 불안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이거 하면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하면 되고, 내가 이런 거, 의견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짜가오면 되고. 뭐 어렵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려니까 힘든 거죠.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주는 월급이나 받아서, 그냥 주는 일이나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수동적이니까 힘들고, 고용이 불안하다죠. 이제 계속 불안해질 겁니다. 고용 안 할 거니까. 고용이란 거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 보세요. 저하고 일하면요. 사대보험 안 줘도 되지요. 그냥 비용 날아갑니다. 그냥 대신에 딱 적정한 임금만 서로 계약만 맞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윈윈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사라지잖아요. 한마디로 직거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 사회 공부해야 되지요. 사람도 골라가 면접해야 되죠. 채용해야 되죠. 그 다음 교육시켜야 되죠. 그 다음 또 학교하면서 복지해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 회사 하나 유지하려고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하고 일하면 그런 거 없잖아요. 저희 회사하고 일하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우리 회사는 이미 어떤 일을 하는 게 알려져 있고, 어떤 계통 한다고 알려지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무슨 일 하는지 알려져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그 컨택이 되면, 어제처럼 저녁에 상담하는 겁니다. 그 멘토링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계통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이제 다음번에 하자.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또 사람들은 하고 알려주고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중간에 비용이 사라지잖아요. 한마디로 농산물 직거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하는 거죠. 옛날에는 고용을 해서 직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이 필요한 일, 어떤 누군가가 필요한 일, 나하고 계약하고 바로 입금하고 일을 하고, 기가 딱 계약서 쓰고 정하고 일을 하고, 끝. 그럼 다른 거 찾으면 되잖아. 그 기간이면, 그 기간에 내가 일을 안 받고 싶으면 일 안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기간에 일을 받고 싶다라도 적게 받으면 됩니다. 내 볼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정말 좋은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좋다는 말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하지만 내 자신이 크리에이터가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죠. 나를 고용해줄 고용주를 찾는 사람. 근데 고용주를 찾아놓고 자기 권리는 겁나게 주장해. 의무는 안 하면서. 그것이 지금 대부분의 현재 노동자들입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 한 1000명 인터뷰하면 한 5명 정도는 다 불만했을걸요. 나머지는 그래도 개중 좋은 직장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용주가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거는 우리 가족 같은 회사라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대부분 다 불만했을 겁니다. 자, 그럼 불만 있는 사람들 왜 써야 됩니까?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비용 왜 지불해야 되냐고. 그래서 직거래로 가는 겁니다. 다이렉트. 예.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용의 시대에서 계약의 시대로 간다. 이제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단의 능력이었잖아요. 어떤 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만 명이 필요한데 그 몇만 명을 또 돌려야 되니까 잉여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면, 그것을 몇만 명을 뽑아야 돼, 잉여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3시간 활동 보장해, 8시간 해야 되고, 휴식 줘야 되고, 주휴수당 줘야 되고, 사내 복지도 해줘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줘야 되고, 밥도 되게 얼마나 많아요. 그 비용들이 전부 코스트로 먹히잖아요. 가격으로 먹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는 어떤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고임금 받는다고 좋아하지만, 그 고임금을 물건값에 반영돼 가지고 나가면 그 물건을 사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 물건을 공급해준 다른 회사에서도 또 비용 올려야 되고, 결국 왜 그들도 비용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로 월급은 오르는데 왜 생활비 자꾸 들어가냐?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입니다. 내게 오르면 나는 좋아질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연쇄 반응으로 체인 리액션 돼가지고 다시 내 것이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는 사실은 부자가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고용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투자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직접 고용의 형태에서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요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는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가 점점 더 소실되고 있는데, 왜? 인간의 노동 가치가 점점 더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 왜? 원래 인간의 노동 가치는 사실 낮았어요, 생산성이. 왜냐하면, 일하기 싫어하잖아.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직장인 10,000명 인터뷰해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돈 많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돈 많이 주면 열심히 하는 척 합니다. 돈 많이 준다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동자와 경영자의 차이입니다. 경영자는 일 자체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는 그냥 월급은 더 많이 달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지. 나도 그 정도 위치에 가면 그 정도 일을 한다. 그럼 경영자 하세요, 그래. 잘하잖아. 당신이 경영해라고. 회사 인수해서 회사 만들어보라고. 안 하잖아요. 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알고 본인들이 두려워하거든요. 바로 그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안 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경영자라고 하고 기업주라고 하고 고용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안 듣는 여러분 쓸데없이 그런 이상한 버릇을 있는 방금 일본말 나올 뻔해서 참았는데 그런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다독이고 어떻게 해가면서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능력 여러분들은 땡깡만 부리면 끝이잖아요. 파업하면 끝이고 그냥 노조 한번 뭐 인투앱하면 끝이고 그냥 올리지 뭐 좋다. 자금 능력 오릅니까? 그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AI나 이런 걸 평가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금 능률이 정말 자기 임금에 비례하는가? 아마존에서 해봤잖아요. 안 올라들어, 안 되더라는 거지. 지금도 사실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장이나 사무실이든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실제로 그 월급만큼 자금이 나오느냐? 아닌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월급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돌아가니까 줬던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가 그냥 아니 꼽지만 줬던 겁니다. 그만큼. 그런데 그걸 주다 보니까 당연하게 열리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안 잡는다고 둘리가 이야기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얘기거든요. 그 정도 월급 받는 것을. 그 정도의 노동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술의 발달이 이걸 도와주고 있잖아요. 슬슬 바꾸는 겁니다. 고용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알바하는 데서 벌써부터 키오스크 돌아가고 있고. 그죠? 키오스크 열심히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1층에 롯데리아 있는데 롯데리아 햄버거를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저는 그냥 일반 햄버거 말고 그냥 그 운동을 하니까 이게 치킨, 다리 세트 이런 거 있거든요. 티라노인가 치킨 다리 세트 있어. 그거에 감자와 저 커피나 음료수 안 마시니까 우유 시켜가지고 햄버거 먹는 사람 처음 봤죠. 별로 없죠. 여기서 롯데 이츠 앱으로 광고 아닙니다. 이츠 앱으로 시켜놓고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 시켜놓고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딱 앉아있으면 띵동해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요. 가서 줄 안 서거든요. 가서 앉아서 사이렌 오더 시키면 받으러 가면 되거든요. 네.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이. 왜?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줄어들고 있고, 우리도 그걸 이제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고 쿠팡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점점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직거래식으로 가니까. 어떻게? 마트가 사라지잖아요. 홈플러스 마트 사라진다고 그 사람들 데모하는데, 그 사람들 고용할 여력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마트 안 가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마트 홈플러스 그 데모하는 사람들도, 아니, 당신들도 홈플러스 집에서 쿠팡 시키잖아. 당신들도 쿠팡 시켜 먹는데 어떻게 홈플러스를 보고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하냐고. 홈플러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유지하나? 홈플러스 사람이 살아오질 않는데, 그 몇몇 어쩌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쿠팡 못 시키는 할배들, 아니면 뭐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 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큰 매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 필요 없다고 이 큰 매장에 그냥 주상복합 만드는 게 낫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경제 논리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상황 안 좋을 때 뭐야, 당신의 일자리 평생을 왜 책임져요? 당신 20년 동안 받았으면 20년 동안 가져간 돈이 있잖아요. 그거 계속 모아놓고 잘했으면 됐지. 20년 동안 했으니까 10년을 더 챙겨달라. 그건 무슨 신법입니까? 그게 도둑놈이에요. 그게 도둑놈 신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없애 나가야 되고, 그럼 뭐 자본가 편을 드는 겁니까? 예, 안 됩니까? 자본가 편 든다고 할게요. 예.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어제 방송에 했던 건 7% 능력 있는 사람은 올라오면 됩니다. 저는 분리주의자입니다. 구별주의자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만큼 가는 거고, 능력이 모자라면 그에 맞춰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과욕 부리지 마세요. 경영자들도 과욕 부리면 실패합니다. 그럼 추락하는 겁니다. 냉정합니다. 냉엄한 현실이죠. 그래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용 안정화란 말이 이제 의미 없습니다. 고용 자체를 점점 더 줄여 나갈 거고, 줄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고용을 계속 해야 돼요? 이제 그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고용을 왜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경영자들이나 기업가들이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투자자들은요, 투자의 효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투자의 효율이 나오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뭘 줄여야 되지?
제일 큰 게 일단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요. 그렇다고 인건비 줄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비가 줄지는 않잖아요. 왜? 밀키트 팔면 되니까. 바우처를 사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지금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들 다 잘 사 먹잖아요. 지금 애들 보세요. 중고등학생 애들. 대부분 어른들도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3분 이거 그거 김밥 먹든지 안 그러면 컵라면 도시락 그 편의점 도시락에 음료수 하나 컵라면 하나 먹는 거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런 사업 커지면 키우면 되잖아요. 어차피 커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이제는 음식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컨설팅한테 해요. 국밥 비싸게 가든 싸게 가든 두 개라. 지금 국밥 9,000원씩 하는데 6,000원에 팔아라. 6,000원, 5,000원 팔 수 있습니다. 국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00원 받든지 5,000원, 6,000원 받으라. 5,000원, 6,000원 받는 거 줄 선다. 앞으로. 바우처 받는 사람들 그밖에 못 먹기 때문에. 예. 그리고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원가 계산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당신 타겟 뭐 잡을래? 돈 많은 사람을 잡을래? 돈 없는 사람 잡을래? 타겟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발빠른 자영업자들만 살아남는 거고 능력 있는 자영업자만 살아남는 겁니다. 고용을 안정해라. 아니요. 고용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재명이 고용 노동시장 이렇게 하면서 AI에 돈 투자한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아세요? AI에 돈을 투자해가 자기가 하는 임기 내에 AI가 발달해가지고 AI가 산업이 발달하면요. 노동 현장은 그 반대로 급속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재명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대한민국을 서서히 망하게 한다고. 노동자들이 이재명이 하는 거 막 노란 봉투법 만들어내고 하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하는데 천만에요. 노란 봉투법 좋아요. 너가 그래 해라. 회사 없으면 끝이니까. 회사를 없앤다고 하니까 사람을 줄이면 되거든요. 사람은 서서히 줄여나가면 됩니다. 안 되면 없애고 새로 만들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회사 없애고 새로 만드는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용기를 없는 경쟁자가 많아서 그렇지. 회사 폐쇄하고 직장 폐쇄하고 새로 하면 됩니다. 중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살고. 그러니까 경영자들에게 대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고용의 시대가 아닌 계약의 시대다. 내가 그 계약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와 계약을 하려고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루카스님 이런 거 좀 같이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남는 거죠. 왜? 제안은 계약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래 몇 번 이야기하고, 그럼 합시다. 그럼 계약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하면 입금하면, 그 다음 일하면 되는 거고. 불안정하잖아요. 뭐가 불안정해요, 그게? 그걸 본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불안하다고 생각하죠. 뭘 불안해요? 내 찾는 사람 항상 있는데. 본인의 능력이 없으면 불안한 거 맞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도태된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 챙길 수 없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자기 자식이라고 언제까지 챙겨줄 겁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내가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혼자서 1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는 그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공급자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계약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프로팀들 다 계약이잖아요. 영화도 다 계약이잖아요. 영화배우가 내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고민하던가요? 아니에요. 잘 나가는 영화배우단은 1년에 시나리오가 몇 개씩 옵니다. 그거 검토해보고 그 중에 괜찮은 건 기획사를 통해 계약합니다. 그거 안 되는 무명 배우들은 열심히 뛰어야죠. 그러다 뜨는 경우도 있지만 못 뜨면요. 투잡, 쓰리잡 해야죠. 어떡할 겁니까? 본인 능력이 없어요. 영화배우가 안 되는 건데. 못생겨서 안 되든, 연기 능력이 떨어져서 안 되든, 매력이 없어서 안 되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꿈은 있으니까 투잡, 쓰리잡 하면서 다니잖아요. 예, 하세요. 그 중에 뜨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못 뜨지요. 어떡할 겁니까?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요. 스타 될지 안 될지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예.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 한번 주어집니다. 길 가다가 미치기도 하고 어디 다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키워내는 것은 자기의 능력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을 계약하게 만드는 그 원천적인 힘이라는 것.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